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할까요? 언제까지 엔비디아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간다 레포트 올리고 있습니다. 10만 닉스 삼성전자 10만 가면 좋겠네요. 예, 7만 전자는 일단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궁금해지는 시점이고, 오늘 아침 당잠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 지분 현황 체크해 드렸습니다. 예, 지분이랑 관련 기업 한번 보시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소부장단 이쪽이 조금 더 양호한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I 테마라고 하면 그 중심에 지금 반도체가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AI가 이제 접목이 된 하드웨어라고 하면 로봇이 될 수 있겠고,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고,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지어지게 될 텐데, 이 GPU가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고, 이거 지으려면 뭐 건설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용 실리콘 회사들도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 지난번에 체크해 드렸고요. 그 현지 시간 미국에서 목요일, 금요일 상승률 쭉 기입을 해봤습니다. 다 좋습니다. AI 묻은 건 다 좋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증시도 월요일에 공교롭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휴장이었고, 일단은 금요일장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면은 계속 갈 것 같았지만, 사실 지수의 상승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세다 이런 느낌까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좀 불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강보합권에서 상승폭을 많이 둔화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종목별로의 접근 전략을 가져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는 최근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방금 확인을 해봤듯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AI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투자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D램 쪽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의 기대감도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감산 흐름과 함께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시대의 반도체 흐름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의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이것과 연관된 넥스트 제너레이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넥스트 반도체가 뭘까요? 네, 거기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와 관련된 기업들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결국 이제 HBM과 연결되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하이퍼 반도체들의 성장 흐름에 따라서 뒤쪽에 놓여져 있는 패키징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정상에서의 기존 레거시 반도체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공정이겠죠. EUV를 바탕으로 한 선단 공정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 쪽에 변화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요. 예. IDM 쪽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으로 가장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탄력도도 더욱더 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단 공정 쪽 같은 경우는 EUV 쪽과 함께 SNS텍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정말 좋은 흐름을 계속, SNS텍. 그죠?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DDR5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반도체의 변화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TLB라든지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반도체의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SC라든지 아니면은 뭐 DI 같은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이닉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좀 연관되어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밸류체인들이 이러한 뉴스 소식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거의 신고가 근처거나, 그렇죠. 예,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찍었던 기업들인데 네. 궁금한 거 이겁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부분이요. 네, 사실 뭐 최근 엔비디아 급등할 때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예. 반도체 지수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예. 증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력한 수급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가는 종목군들을 올라갈 때 처분하는 것보다는 예. 내려갈 때 처분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전략들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는 시점에서의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의 하락 타이밍에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지만은 예.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잘 해놓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무리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달리는 말에서 함부로 뛰어내리는 건 네. 아니다라는 그 명언이 생각나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팔 때는 아니라고 보셨고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그 몇 달간 계속 이제 말씀을 주셨기 네. 때문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자 진짜 이번에 10만 전자 가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표정에서 답이 나오네요. 아니요.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요. 10만 전자 아니 뭐 예. 언젠간 가겠죠. 근데 그게 9만 전자에서 끝날지 8만 전자에서 끝날지 11만 원, 12만 원을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2020년도 초반, 즉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시기 전에 2019년도에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늘어나면서요. 57%가 넘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등한 뒤에 급등할 때도 많이 팔았지만은 이후에 전반적으로 IT 업종군들의 부진 흐름에 따라 이 지분율이 49%까지 빠졌거든요. 예. 8%면은 무려 뭐 4억 거의 뭐 4억 주, 5억 주 뭐 이 정도의 물량이겠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분율이 52.3%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채워 나갔지만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5%가량 비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 생각보다 룸이 있네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엄청 산 것 같지만은 지분율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 여력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영끌해서 다 외국인이 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이제 수급 논리로 최근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상황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여력 뭐 룸이 남아 있긴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배터리 양극재 6종목 오를 것이다 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에 전달된 내용인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까지는 아니고 그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31일 미국에서 그 하원 표결에 들어가서 통과가 되어야 최종 타결입니다만 거의 이제 밑그림이 나온 거죠. 근데 세부 내용들을 좀 봤더니 가장 이제 시장에서 걱정했었던 예산 삭감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특히 IRA 관련한 조항 변화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우려했었던 뭐 전기차, 풍력, 태양광, 악재 해소 측면으로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는가라고 장 초반 분위기 괜찮은가라고 봤는데 지금 다시 음봉 전환된 그렇죠. 게 많죠. 배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배터리 관련주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조정이 분명히 나온다. 예. 하지만은 그 조정 흐름이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 진행될지와 함께 두 번째로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들이 끝이 났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올해도 배터리 관련주들은 양호한 실적을 올리게 될 것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시장에서 2년, 3년치의 실적을 이끌어 온다라는 것은 그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하락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부채 한도 협상에 따라 생각보다 2024년도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IRA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조정에 대한 이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흐름 자체가 2차전지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몇몇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YTD 기준이나 아니면은 작년부터의 수익률을 봤을 때 상당 부분 높아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의 좀 개선적인 요인들 혹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좀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보다 좀 주가가 덜 올라와서 부담이 적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투자 흐름 속에서 뭔가의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전반적인 전방 시장 확대에 따라서 조금 더 개선의 여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쪽이라든지 업스트림과 관련된 구축을 하는 기업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부터 모아간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모아가시겠어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도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는 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SDI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결국 이제 삼성 SDI의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실적 흐름 자체야 IRA 미반영에 따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배터리 누가 잘해? 뭐 이러면 우리나라 3사들이 다 잘하지만은 삼성 SDI의 46파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뭐 코발트 제로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전고체까지 놓고 봤을 때 배터리 쪽에 대한 향후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조인트 벤처의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IT, 반도체 OLED 소재 관련된 부분이 있고 편광 필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쉬어갈 때 오히려 IT 부분 쪽의 회복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좀 버텨낼 수 있겠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종합적인 반등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기업 쪽에 수급이 좀 떨어지는 시점, 이 시점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삼성 SDI 먼저 보겠고요. 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은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세 종목일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기업들 뭐 의견 동일하죠. 말씀드렸듯이 올해 Q의 증가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마찬가지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재료가에 대한 하락은 탑라인, 즉 이제 매출 쪽의 하락으로 어느 정도 연결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수익성에 큰 리스크 요인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Q의 증가에 따라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2차전지 쪽에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역시 반등에 대한 시점이 좀 나올 때 혹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종가까지 수급이 유입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의미 있는 좀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차분히 배터리를 지켜보는 전략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거 하나. 그 앞서서 신재생 하면서 풍력, 태양광 쪽에 긍정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중립 이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중립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2등주, 3등주에 좀 비애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IRA, 뭐 친환경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워낙
2차 전지, 배터리 예.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니까 친환경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하락, 뭐 모듈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미국 내에서의 투자 일부 지연이라든지 중국 업체들의 또 미국 내 소재 공급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야 될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예, 신재생의 1등은 전기차라는 점 좀 긴 호흡으로 보겠습니다. 엔터, 한한령 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포인트인가 봐요. 외국인들이 엔터주를 계속 이제 모아가는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순매수, 하이브, JYP, YG 고르게 담고 있고, 엔터주의 등락률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담은 순으로 거의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YG가 좋네요. SM은 사실 이제 4사 엔터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좀 아쉬웠죠.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엔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최근 며칠 쉬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못 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강해요. 그렇죠. 예. 5월 달 들어서 MTD 기준으로 JYP와 YG의 성과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실적과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고 우리가 이제 한한령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내 공연 매출과 거기에 연동된 MD 매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기타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 쪽의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해서 혹은 중국 쪽의 성과가 더 예상보다 좀 아쉽다라고 해서 우리가 엔터주들이 못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요. 중국에서 앨범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내용 자체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주들의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칙으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가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워낙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투자 의견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K-팝 등이 활동 범위를 보면 중국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동남아시아까지 해가지고 미국, 유럽 등까지 하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도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엔터 탑픽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탑픽은 JYP 엔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JYP. 예, 지금 이제 하반기에 Y2K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의 여성 아티스트들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의 6월 활동 재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트와이스, 있지 뭐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의 미니 앨범들이 나오게 되면서 올해 예상 앨범 판매량 사상 최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Y2K가 어느 정도만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가치에 더해지는 또 밸류에이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JYP 엔터 기대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의 쌈짓돈이 있다.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 사시겠습니까? 엔터 사시겠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반도체 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